이제 그럼 사장님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 사장님도 이제 오늘 세 번째인가? 세 번째 오셨는데 시크릿, 제 시크릿 한 건 아십니까? 제가 원조 시크릿입니다. 원조 시크릿이고 시크릿이 제가 2012년도에 했습니다. 2012년도에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크릿 하신 분하고 아메 하신 분하고 다 지금 저를 컨택하고 계시거든요. 했는데 네. 2년 전에 이제 그만뒀고 그 시크릿에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지. 아실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 논점을 가지고 제가 이제 네트워크 처음인 건 아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데 변천사와 관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지금 어떤 시기인지 어떤 시기에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몇 시일까요 지금 시간이? 11시 47분이에요. 한 20분 정도 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제가 실제로 한 40분 우리가 모든 산업이 그런데 그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과정 속에서 업다운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정해가지고 그 일에 진입을 하려면 어떻게 흘러왔는지 지금 현재 나의 포지션이 어딘지는 내가 알고 해야 돼. 그걸 모르면 오류를 범한다. 근데 저는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21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21년째 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가 저한테 처음에 이야기가 들어온 거는 21년보다 훨씬 더 전입니다. 한 26년 전에 이야기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사업의 속성을 모르니 나는 이제 이게 사업성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진 거예요. 누구도 사업 설명을 해주시진 않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유통을 하고 있었으니 그게 괜찮으면 내가 백화점에다가 매장을 차려가지고 팔면 되겠네. 나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고 있었는데 이 네트워크 사업이 언제 들어왔냐면 91년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회사 글로벌 회사라는 아미라는 회사가 이 해에 들어오고 이제 98년부터는 뭐예요? 한국의 시장 조사를 했고 네트워크 사업이 되려면 소비 수준이 따라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 소비 수준이 따라줘야 되는데 소비 수준이 따라가려면 뭐가 돼요? 소득 수준이 따라와야 돼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소득이 되고 소비 수준이 따라가면 사람들이 이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이때 사람들이 그 나라의 보편적으로 의식 수준이라는 것을 따라가요.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의식의 차이잖아요. 이 세 가지의 조합이 맞아줘야 돼. 그러면 이게 어떤 시점이냐? 국민소득 한 7,000달러일 때 그 이하가 되면 뭐 먹고 살기가 바쁜 거잖아요. 빨래비누 하나로 다 쓰는 거잖아요. 이거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근데 이게 되면 빨래비누 하나로 다 쓰는 건 아니잖아. 진짜 그건 세제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어디 몸에 쓰는 것도 어때? 여기 씹는 거 다르고 여기 씹는 거 다르잖아요. 사장님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분들은 여기 씹는 거와 이 눈썹 씹는 게 다르더만. 근데 이게 소득 수준과 소비 수준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로 다 하는 거지 뭐. 그러면 네트워크 사업의 시작은 뭐다? 시작은 소비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91년도에 시작됐는데 88년도에 뭐 했습니까?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이 그 당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국가의 경제 수준이 아니어야 돼,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유치가 된 거예요. 그럼 올림픽이 되고 하니까 이제 한국이 뭐가 좀 되려는 보다 경제가 올라가려는 보다 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들이 생필품을 베이스로 하는 회사들이 화장품을 베이스로 하는 회사들이 시장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88년도예요. 그리고 시장 조사가 끝나고 자 진출하자 해서 한 게 이 91년.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잖아요. 뭔지는 모르는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 회사 그 회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한 지가 이미 30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 있는 사람들 많고 외국에 진출하는 나라도 많잖아요. 그 네트워크에 성공을 하니 그쪽에서 연락이 왔을 거잖아요, 한국에. 야, 이런 회사가 대단한 회사가 한국에 가니 너도 사업을 한번 해봐. 그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뭐 미제야 뭐 이런 하면서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고 벌떼같이 모이고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쭉 올라간 거예요. 쭉 올라갔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의 진행 방식이 이게 지켜야 될 윤리가 뭔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이 돈만 보고 모이는 거잖아요. 온갖 문제가 생겼을 때잖아요, 이 안에서. 그렇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다고. 문제가 많이 되니까 내가 신문에서 막 이런 고소, 고발, 뭐 폭행 사건 많이 나고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때 큰 사건이 하나 생긴 거예요. 구속, 대표이사들 구속. 일단 잡아들여요. 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것들은. 저것들은 뭐예요? 주로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이 조폭과 같은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뭘까요? 모릅니까? 조직이. 주로 몰려다닌다. 주로 양복을 입고 다닌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래 위가 있다. 맞습니까? 그리고 주로 밤에 다닌다. 또 마지막으로 특징 뭐예요? 남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지들끼리 좋아한다. 외부에서 보면 똑같은 거잖아, 이게 형태가. 근데 이게 막 확장되고 하니까 구속을 시킨 거예요. 했는데 이제 구속이 되니 외국가 회사하고 모시고서 대표들, 그 사람들이 회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4분 5일 됐죠. 아, 이거 잡혀가는가 보다. 근데 이게 일주일 만에 이게 다 풀려난 거지. 그런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이런 것이고 또 선진국으로 정부 관련해서 또 교육을 받았을 거잖아. 우리 밖에 나가면 피라미드 시작 다른 데는 데야 그게 아니야,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또 알아듣고 하다가 그 다음에 그래서 피라미드 시장 이런 이야기 반복하듯이 어차피 이게 모르는 걸 관료들도 처음 들었으니.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선진국에 보니까 뭐야, 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95년 방문 판매법 제정. 그러니까 이때 뭐야, 법이 제정이 된 거잖아. 그러면 법이 제정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이건 합법입니다. 합법이니까 쭉 성장을 했겠지. 이때는 사실 불법은 아니지. 제도권 외에 있는 것이고, 이때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으니까 제도권 안에 테두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쭉 성장을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성장을 했냐면 97년까지 성장. 쭉 갈 뻔했는데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딱 걸린 거예요. 떨어진 거지. 이때 97년도가 뭐예요? IMF라는. IMF가 되면서 이제 뭐 실직자 대량 막 해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도 심리적으로 다 위축이 됐는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때 또 하나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았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바뀐 거예요. 뭐냐면 평생 직장 없다, 인생 이모작, 뭐 투자, 쓰리자, 명퇴, 황퇴, 조퇴 이런 거 있잖아. 명예퇴직, 황당한 퇴직, 조기퇴직 이런 이야기 이때부터 나왔고, 근데 이제 뭐야, 이때부터 80세,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투자, 쓰리자이 필요하다. 그러면 뭘로 준비할 거냐? 돈 없이 무자본으로 월 소득 1,000만 원도 가능하다. 이게 다단계 시장이 활성화되기 하나고, 그 다음에 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 그때 길거리에서 막 만들어줬습니다. 지나가면 카드 하나 만드시죠? 막 카드를 막 없던 카드가 갑자기 5장에서 7장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플라스틱 머니라고 하는데 이건 왜 했냐,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카드를 만들었으니까 일단 외상이잖아요. 외상이면 뭐 한다? 소도 잡아먹는다.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유증으로 전 국민의 신용 불량화가 또 된 겁니다. 하지만 경제는 살아났어요. 경제는 살아나서 투자 서비스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했고, 이렇게 되면서 2003년도까지 급속한 성장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급속한 성장을 했고, 실제로 이때부터 이 네트워크, 이 당시는요, 뭐 아미 뉴스킨 허블라크 네트워크 뭐 사장님 그 회사 모든 회사들이 잘 됐어요. 모든 회사들이 잘 되고 몇 년 동안 집중을 했으니 그 일에 대한 권태, 피로, 스트레스가 쌓였을 거잖아. 다 되는 건 아니고 뭐 일부가 또 성공을 하는 거잖아, 이 일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밖에서 이야기하는 물류라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피로도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량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는데 어느 쪽으로 해갔냐? 이탈이 통신 쪽으로 이탈을 해갔습니다. 이왕성형 휴대폰 이러면서 통신 시장이 이렇게 계속 커져갔어요. 근데 통신 시장이 커져갔는데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때가 3조입니다. 전체 네트워크 시장이 매출 형성된 게. 그리고 뭐야? 2004년 뭐 이때 4조 막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쭉 가시다가 통신이 요새 없죠, 아예. 그렇게 되면서
물리에서 피로도가 통신 쪽으로 이동을 했고 통신 쪽에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도 돈 없이도 할 수 있다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거품을 형성 동반한 성장, 그러니까 거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쭉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고 이게 언제까지 빠졌냐면 2007년도에 2007년도 우리나라 전체 네트워크 매출이 얼마였냐면 1조 7천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제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3조였잖아요. 여기가 3조. 근데 이 3조와 맞아지는 시점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2012년. 2012년도에 다시 3조 매출이 회복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2003년과 2012년, 10년, 이게 잃어버린 10년, 이게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네트워크를 언제 했냐면 제가 99년도에 네트워크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사인업을 한 게 2월 달이에요. 제가 그 회사에서 다이아몬드가 언제 됐냐면 이때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었는데 뭐요? 제가 이걸 알고 들어간 건 아니죠. 근데 저는 대세 상승기에 들어간 거예요. 네트워크 시대 전체 흐름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유튜브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세 상승기에 들어가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성장을 했겠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너무 힘들더라고. 매출이 막 빠지기 시작하고 사람도 줄고. 그래서 제가 이 시기를 지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으니 제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거 보면서 1조 7천원까지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게 네트워크라는 것을 네트워크 사업을 처음 만났고 첫사랑에 빠졌어. 그러면 그 회사밖에 몰라. 그런데 이게 제가 사업을 이렇게 해나가는 진행하면서 이 사업의 속성을 알게 된 거예요. 이론은 뭡니까? 내가 제품을 쓰고 내가 몇 명이 알리고 그들이 또 알리고 그들이 알리고 무한인쇄적으로 확장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전 세계로 다 확장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업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인쇄소득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둔 거지. 제가 첫 번째 회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이게 마켓이라는 건 이론적으로 무한연쇄적으로 무조건 창출되지 않는다. 그 어떤 회사가 그 나라에서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파이는 정해져 있다.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가 더 이상 제가 속했던 회사가 더 이상 안 커지겠다. 그래서 그만두자 하고 제가 이때 그만두고 이때 그만두고 제가 보험회사 했지. 보험회사 했는데 자꾸 네트워크에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보험회사에 있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뭐가 제일 첫 번째 왔냐면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이거 분명했거든. 내가 요새 이런 회사라는, 왜냐하면 우리는 6라인을 펼친 다이아몬드인데 들어보니까 5라인 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된대. 우리 다이아몬드 기준으로 치면 4라인 가지고 한대, 3라인 가지고 한대, 2라인 가지고 한대. 제가 진짜로 그때 이 당시로는 내가 하는 회사 말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진짜 세계적으로 제일 큰 회사잖아요. 그 회사. 나머지는 다 잡것들이었어요. 작것들이 와가지고. 어제 근데 제가 제가 그만두고 나와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세상은 넓고 다단계는 많더라. 이걸 알겠어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이 잡것들이 아니야. 다 회사들마다 보상 브랜드 특징, 제품의 특징, 그 제품을 가지고 그 마켓의 크기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 하나만을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에 이때 보험회사에 있었어요. 보험회사에 있으면서 기회가 너무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제 있었고, 그 보험회사에서도 열심히 보험회사 돈 버는 방법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업을 해서 수익이에요. 수단. 하나는 뭐야? 설계사 조직을 갖춰서 생산성을 높여서 받는 우리가 인센티브. 이거 우리 네트워크도 똑같잖아요. 네트워크도 뭐야? 팔아서 내가 소득을 받는 방식이 있고, 이걸 방판이라고 하잖아요. 그 조직을 갖춰서 그 전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사장님? 파는 게 쉬워요.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해서 눈치 보지 말고. 판매와 후원, 둘 중에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초기에는 파는 게 쉬워요. 판매가 훨씬 쉽습니다, 사장님. 판매는 순간적으로 동기부여 시켜버리면 하나 팝니다. 이거 너리시 이거 먹으면 간 해독돼. 진짜 미술 물지가 않아. 먹어봐. 4만 원만 줘. 이걸 팔잖아요.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이 이거의 필요성을, 니즈를 느껴갖고 스스로 먹게끔 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 그리고 지속적으로 먹게끔 하는 거. 이게 정말 어렵잖아. 한데 이게 후원이라고 하는 이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생산성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충성도가 생겨버리는 거지. 나는 이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양이 적고 많고 상관없이 막 먹어요. 네, 그게 충성도인데 내가 여기 있다 보니까 와 이렇게 오고 하니까 제가 알게 된 거지.
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다. 인정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이제 또 그런데 제가 보험회사에서 리크루팅을 많이 했거든요. 100명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니저가 되고 지점장이 됐겠지. 지점 분할도.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특징이 뭐다? 지점을 분할을 하면 6개월 동안 이 분할된 지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리더십 보너스가 있어요. 6개월 지나버리면 이게 회사로 기속돼. 네. 그럼 나는 조직을 새로 갖춰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유 그러면 차라리 네트워크가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네트워크가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때가 52살 때예요. 근데 내가 인생에서 60이면 나는 은퇴를 하고 싶어. 은퇴를 하고 싶은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하고 싶진 않고 그러면 은퇴를 하려면 풍요로운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여유 있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돈이 100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정말 빚만 수억 원이 있을 때거든요. 돈이 100억. 아, 지금 돈을 어떻게 벌어? 그럼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근데 뭐야? 유산이 있어? 생각해보니까 유산이 없어. 기술이 있어? 기술이 없어. 뭘 잘해? 잘하는 거 없어. 집에서 누워서 리모컨 이거는 잘해. 그러면 돈도 유산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돈을 벌려고? 이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 잘하는 거 없는데 네가 그러면 최근 10년 동안 잘했던 건 뭐야? 이렇게 생각해.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최근 10년 동안 여기서 다이아몬드 되고 여기서 질문 되고 이거는 그거는 다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뭐 사람이 모이는 거는 내가 이걸 해봤고 저걸 해봤잖아요. 네트워크가 최고네. 근데 네트워크에 딜레마가 있잖아요. 네트워크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다 뭘 생각합니까? 다시는 네트워크 안 해. 이거잖아. 다시는 네트워크 안 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사람 간의 관계. 사람한테 질려서 나는 다시는 안 해.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갈등이 있어. 근데 그 갈등을 극복하면 한 달에 5천만 원을 번대. 그러면 갈등을 극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돈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지. 근데 사람 간의 갈등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트워크 안에서만 있을까요? 유독 밖에서도 있을까요? 또 인간의 네트워크가 훨씬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인간관계. 맞죠, 저는. 밖에서도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에서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갈등이 있죠. 교회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국회는 심하죠.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든지 이 갈등이 있는 거라. 그러면 인정하자.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모여야 돼. 이게 뭐 보상훈련에 의해서 모여져야 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모여지려면 이게 사람이 모여야 돼. 근데 그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난대. 그럼 갈등을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봤어. 나는 그만뒀어. 나는 그만뒀는데 내 업라인들은 이때 시작한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나는 그만뒀는데 이 산업은 성장하는 거야. 이거 뭐예요? 그럼 나는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그동안 쌓았던 무술이라고 치면 무술이 그냥 사장되는 거지. 근데 내가 다시 하면 기술을, 이건 사실 눈에 안 보이지만 경험이 기술이잖아. 최고의 자산이 경험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경험이 있는데 그걸 다시 쓰면 되겠네. 안 쓰면 뭐야? 녹슬어 없어지는 거고. 그럼 내가 다시 꺼내서 쓰자 라고 하면서 네트워크를 다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시장을 보니까 여기에 매출이 얼마나? 다시 3주가 됩니다. 요거처럼. 그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뭐 이런 곡선은 아니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시 성장을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징적인 게 있어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것과 이렇게 해서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시켜 나가는 이거예요. 우상향 곡선. 이거 그래프라고 하잖아요. 우상향 곡선이면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고 여기서 성장을 했고 할 때 이 꼭지점과 꼭지점 있잖아요. 이게 몇 년 걸려서 4년 맞습니까? 4년 걸렸는데 보통 이렇게 성장하면 2배, 3배를 성장해요. 여기서 여기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8년 걸려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면 한 16년 걸리겠네. 이 기간이 늘어나죠, 점점. 16년 걸려. 그럼 여기에서 이게 2004년인데 3년, 4년 이때예요. 그럼 여기에서 16을 더하면 2020이네. 맞습니까? 근데 이게 3조였어. 2배, 3배 성장한데 이게 얼마까지 가요? 10조까지 간다.
이게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예요.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대세 상승기에 들어간다. 이게 쭉 해서 올라갈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네트워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하는 거고 아는 사람은 어때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 동력이 있는 회사를 찾아서 하자. 타이밍이 좋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2012년도 아까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그 회사를 제가 이걸 하자라고 해서 했지. 그래서 계속 쭉 성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 2020년. 2020년인데 10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지금 이게 2015년부터 이게 5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16년, 17년, 18년, 19년, 작년 5조 2천을 행보를 지금 5년째, 6년째 하고 있어요. 옆으로 5조대에서 계속. 저는 이걸 보면 이게 안 맞잖아. 근데 여기서 변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변수가 발생했냐면 코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옛날 여기에서 통신이 나타나서 이쪽으로 이동하듯이 이쪽에서 코인이 나타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코인을 많이 하는데 코인도 무형의 상품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휴대폰이 무형의 상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통신으로 가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여기는 코인이 나타났는데도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아주 이쪽에서 전통적인 물류시장이 아주 선방하고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대략 이탈을 했는데도 이게 5조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지. 가고 있는데 특징적인 건 뭘까요? 그들은 어차피 제품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나라에서 5조대의 기반을 다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매출. 사람들이 그렇게 이탈했는데도.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급속도로 팽창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절단 났잖아요. IMF, 여기서 IMF 이어 사장 한번 보세요. IMF죠. 지금 코로나가 IMF보다 더 심하다고 하잖아요. IMF 때 학생들 학교 다 갔습니다. IMF 때는 나라에서 카드를 만들었지, 나라에서 돈을 지금처럼 10만원, 100만원씩 주시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실직자가 대략 생겨났지. 상가들이 공실률이 많이 높아졌지. 그러면서 이 당시에 연 20%씩 이게 성장한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생기고 나서 원래 대기업에 신규 채용 없는 거 아시죠? 학생들 아직까지 학교 못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애들 있으니까 어때요? 엄마들 다니는 직장 못 나가고 지금 절단 났잖아요. 기업 실직자도 대량으로 생기고 신규 취업 안 되고 그리고 코로나 딱 생기니까 자영업자들 그냥 절단 난 거잖아요. 그럼 이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될 거잖아요.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또다시 한번 부각되는 거예요. 그 IMF 나서 IMF 생겨서 모든 산업이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IMF가 되면서 결국에는 IMF가 되고 코로나가 나타난 건 뭐예요? 사람들은 소비는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나타나니까 택배업이 발달했잖아요. 지금 택배업이 발달했는데 그 다음에 휴대폰 있잖아요. 페이스북하고 이런데 페이스북이 막 엄청나게 실적이 좋았대요. 휴대폰 이것도 엄청나게 실적이 좋았대요. 사람들이 이제 SNS로 다 하고 하니까 검사 키트 하는데 배달 기술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 거기도 집에서 다 식당 음식을 시켜 먹으니까 휴대폰 쓰고 하니까 이쪽 산업이 잘 된 거지. 그런데 공이해야 되는 것보다 소비다. 맞습니까? 돈을 내가 벌건 못 벌건 할 거 없이 소비는 해야 돼. 그런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연결되면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도 소비는 멤버십 구축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작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이게 이렇게 성장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거고 저도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쭉 성장을 해나가다 횡보를 몇 년째 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달리기부터 간다. 달리기부터 가는데 근데 이게 코인이 나타나면서 이것은 안 맞았지만 지금 이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든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는데 어떤 회사를 할 거냐 이거지. 어떤 회사를 할 거냐. 내 친구 아메를 해. 그럼 아메 네트워크니까 해야지. 내 친구 뉴스키네. 해야지. 내 친구 뭐 해. 그냥 하면 되냐는 거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뭐 선점 뭐 지금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선점 중요해요. 선점이 안 중요한 거 절대 아닙니다. 선점을 하는데 내 경쟁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뭐다? 합법적인 회사를 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 아이사제닉스를 선택한 지 이제 2달 됐습니다. 2달. 2달 됐는데 결국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거잖아요. 이게 구축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시작을 해 선점이라고. 근데 여기 선점을 했어. 근데 여기서 이게 안 되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모든 네트워크 회사에서 고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 대부분 여기서 한 사람들 맞아요. 맞는데 결국 이게 돼줘야 되는 거잖아. 이게 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 거냐는 거지.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저게 되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회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새로 생겼다고 이러니까 뭐야 메뚜기채처럼 훅 가서 줄 섰는데 뭐다 이게 안 돼버리는 거야. 아닌가 뭐네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네트워크에서 일반 자영업 창업하면 실패 확률 몇 프로래요? 일반 자영업 80%라고 하잖아요. 네트워크 회사는 차리면 다 될까요? 실패 확률이 저는 99%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네트워크에서는 자기만 잘했을 때는 것 아니야. 회원들이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돼. 결국 필드는 회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회원들 여기 들어온 사람이 타업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요. 경쟁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회사는 바로 망해요. 미국에서 봐요. 이 회사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미국에서. 이 미국 캐나다 시장만 가지고요. 1년에 1조씩 하는 회사예요. H사 있잖아. 사장님의 고향 H사. 첫사랑. 그 회사는 전 세계 5조 하는 회사예요. 5조 하는 회사는 아시아 마켓하고 전부 가지니까 5조예요. 근데 그쪽 시장만 미국만 가지면 그 회사나 이 회사나 매출이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아시아를 하겠다고 하잖아. 그러면 이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성장을 하려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중요하고 그다음 회사가 뭐다? 중요하지. 그 회사는 한번 보세요 사장님. 2002년도에 설립된 회사예요. 200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쭉 가면서 뭐다? 1조를 했던 회사입니다. 지금 18년, 19년 된 회사예요. 근데 내가 체중 관리 이 수준을 넘어서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라고? 체형 관리. 자 우리나라 지금 체형 관리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가수 노래만 잘하면 가수야. 그래서 김범수 이런 사람도 가수잖아. 김범수가 잘생긴 건 아니죠. 노래는 잘해요. 맞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요 비주얼을 워낙에 요즘은 그 사람이요 가서 오디션 보면 노래 잘하는데 훌륭한 의사의 도움을 좀 받고 문째고 찝고 붙이고 세우고 깎고 이거 다 하잖아. 그래서 오디션 보러 가잖아요. 요새 오디션 프로그램 나온 사람들 보면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호크드 봐. 식스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 더 식스팩이 남자도 식스팩.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운동하고 하고 개인이 영어 활동을 하고 하면서 런닝머신 타고 뭐 계속 하잖아. 이 회사가 그걸 했어요. 근데 이거 하려면 후진국에서는 안 된다고 이 일이. 맞습니까? 밥 먹기 바쁜데 뭘 별로 돈을 들여 쉐이크를 마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쉐이크가 뭐예요? 진짜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들만 쉐이크 마셨어요. 그 쉐이크는 이걸 뭐다? 다이어트. 근데 이건 이제는 쉐이크라는 게 식사 대용식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거 전문 회사예요. 근데 19년 동안 이렇게 성장해온 회사예요. 근데 회사가 멤버십이 구축이 돼서 제품의 다양성을 가지고 싶어. 그런데 제품의 다양성과 뭐야? 아시아를 본격 진출하고 싶어.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까 뭐다? 또 다른 게 필요했던 거지. 제품의 다양성. 그 아로마 오일, 모링가. 예, 그리고 지다라는 회사가 뭐야? 전 세계를 오픈해놨잖아요. 54개국을 오픈해놓은 회사가 지다입니다. 그 지다와. 지다의 고민은 뭐였을까? 창업자가 너무 나이가 많은 거야. 경영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 앞에 대표이사 2명이 회사를 말아먹은 거예요. 지자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막 떨어졌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 경영이사라는 입장에서는 본인은 나이가 너무 많고 경영을 할 능력은 안 됐고 은퇴를 해야 되고 근데 누구한테 맡겨놓으니까 회사 깽판 쳐가지고 회사가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누군가가 아이사제닉스와 지자를 그러면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경영은 여기서 하고
제품은 이 제품이 좋은 거니 합병하고 그러면 합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합하면 어떻습니까? 두 회사의 고민이 하나로 해결된다. 글로벌 다 오픈해놓고 지자라는 회사는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픈만 돼 있어요. 예, 오픈해놓고 딱 지자라는 간판을 달아야 근데 아이사제닉스는 이 나라를 진출하고 싶잖아. 근데 지자와 합병되면 간판만 바뀌어버리면 다 되는 거잖아. 한국도 물론 포함이고. 근데 이 두 회사가 글로벌 대단한 회사입니다. 얘는 2002년도, 그 지자는 2005년도에 설립된 회사. 해졌는데 글로벌 회사인데 묘하게 한국에 진출해서 한국에서 아직까지 가치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사장 보시잖아. 멀쩡하게 차려져 있는데 월세하고 한 달 매출하고 비슷해요. 지금 얘기가.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아시아에서 어때?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왔다가 회사의 컨셉을 이해 못했고 어떤 게 무엇이 좀 이제 2% 부족한 게 있었겠죠. 그래서 나갔습니다. 근데 모든 회사가 이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있는 거죠. 자, 됐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오랫동안 했던 회사고 성장했던 회사고 그러면 이 회사의 마케팅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품력도 인정해야 돼. 그런데 아직 마켓은 성장이 못했어. 결국에는 한국을 교도를 해서 아시아 전체를 진출하고 싶어 하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건 뭐야? 기회가 왔다. 이 두 개가 합하면요, 글로벌 순위로 20위권에 들어갑니다. 이 두 개가 합해버리면. 그런데 두 회사가 합했는데 20위권인데, 뭐가 빠진 상태다? 아시아의 매출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20위권이에요. 그러면 아시아가 전 세계 인구의 45억입니다. 아시아 마켓이 가장 크잖아요. 메이저 회사들은 전부 다 아시아 매출이 대부분을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그러면 아시아 매출이 이렇게처럼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회사는 글로벌 전체 순위에 10위권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10위권의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아메이, 뉴스킨, 허블라이프 이런 회사들이에요. 생각을 한번 뒤집어 버려. 그런 회사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딱 이거 판을 벌려놓고 기다리고 있어. 누군가는. 이건 기회 아닌가요, 나한테는? 우리에게는 기회 아닌가요? 그냥 진짜 근간 없이 우리 회사 잡은 거 매들 가지고 회사 새로 차렸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회사들과는 이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흥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흥분하지. 근데 지금 나가면 어때요? 지사는 어떻잖아, 아이사는 어떻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제요, 7월 13일, 지자도 아니고 아이사제닉스가, 물론 이름은 아이사제닉스예요. 근데 그동안의 지자와 그동안의 아이사제닉스가 아닌 전혀 새로운 회사가 하나가 탄생하는 시점이 7월 13일이에요. 그때 보상 플랜이나 뭐 전산이 모든 게 합해지잖아요.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눈치채고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뭐예요? 보면 아직까지 합병 과정이고 하니까 어수선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지자는 이렇잖아, 아이사는 이렇잖아, 막 이렇게 해요. 원래 이 시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분명한 건요, 열심히 하고, 요 정도까지 가잖아요. 요 때부터, 요 시점부터, 다른 네트워크 회사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명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조인되는 시점이 요 시점이에요. 그들은 지금 불안정한 회사에 가고 싶지는 않아. 뭐 불안정하잖아. 합병하는 과정이고. 그럼 요 시점이 언제냐? 요 시점이. 월 매출 20억을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30억, 40억, 50억 이렇게 가면서부터는 실제로 다른 회사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는 리더들이 들어와요. 이거 네트워크의 답입니다. 작년에 사람들이요 많이 이동한 회사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어떤 한 회사 특징적으로 많이 이동됐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지자는 아닌데 지로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이름은 두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동을 해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에. 왜 들어갔냐? 처음에는 될까 말까 했었고 그러다 보니 30억, 40억 가니까 그 회사 이름이 자주 들리잖아요. 사람들은 자주 들리는 것에 익숙해지면 저항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제가 분명한 거는요. 그 회사의 한국의 마켓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면 큰 성장이 없는 회사들은 사실은 내 성장, 개인의 성장은 조금밖에 못해요. 이게 들어가는 시점. 원래 지금 또 옮기는 작년에 그쪽으로 갔던 회사, 그 회사에서 또 나오고 다른 회사에서 올해 초에 1월달부터 지금까지 옮겨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이쪽으로 갔네, 이쪽으로 갔네 이런 회사가 하나 있어요. 리로 시작되는 내장입니다. 화장품 회사예요. 건강식품도 요새 나오구만. 그 회사에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왜 들어가요? 그 회사 매출이 지금 30억대로 쭉 가고 있거든요. 요 시점이요. 그 시점이에요. 그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겁내지. 왜 그래요? 이 10분의 1밖에 못하니까. 요 아직까지 요 재미니까. 이렇게 차려놓고 수순하게 지금 뭐 합병하고 있는 청소 막 준비, 잔치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야? 부산스럽지. 안 오는 겁니다. 겁났어. 근데 우리는 뭐다? 요런 원리를 알잖아요. 저는 이 회사요, 아무리 못해도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1년에 매출 나는 1,000억을 한다고 보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1,000억이면 한 달에 80억이에요, 저는. 한 달에 80억 하잖아요, 매출이. 사장 한 달 써도 그냥 1억이에요. 손흥민 사장도 한 달 써도 그냥 1억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한 달 월 소득이 그냥 1억. 1억이 너무 과하다 싶습니까? 그럼 5천만 원으로 깎으세요. 나머지는 돈 나한테 주고. 전사에서 다 경험해본 거잖아. 지금 내 쪽 회사도 다 그렇습니다. 바이너리 다른 거 없어요. 소실적 매출 10억이면요. 내 소득 1억이에요. 소실적 15 이렇게 가면 얼마예요, 지금? 60억밖에 안 되네. 80억 하잖아요. 그러면 소득은 1억 넘어간다니까요. 이 두 라인의 방식은요, 계산 방식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럼 두 라인이 확률을 가져놓고 건강이 있는 회사고 딱 준비해놓고 있고, 아니 매출이 얼마 없는 회사가 이렇게 차려놓고 한 달에 세를 1억 내고 하는 회사가 어딘데 지금 이거 다 이번 달이요 2년째입니다. 이 회사 여기서 월세만 24억 나갔습니다. 벌써. 자본 작은 회사는 이런 거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원래 아니야 매출은 없지만 부산에 이거 하나 더 만든다 하잖아. 그 이유는 뭐예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네트워크 경험해보신 분들, 사장님들 지금부터는 눈에 불 켜고 거품 튀기고 거품이 안 나오면 펑펑 좀 묻히고 치약 좀 묻히고 이렇게 하면 거품이 나는 거품 물고 넘어지면 상대방이 아이고 사인을 해줘야 되겠다. 제품 하나 팔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서 사인합니다. 거품 안 내고 간만 보다 보니까 안 되지. 마치겠습니다.